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자다가 스르륵 잠들어서 그 다음날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길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사고가 나든지. 함부로 그 사람의 우울의 깊이를 가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왜 꼭 살아야 돼요? 선생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는 새로운 방법.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이난희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북튜버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이고 잠깐만요. 맨날 이렇게 영상을 찍은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맨날 이렇게 버벅거리네요.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죠. 새벽에 낭독을 한 걸, 낭독 연습한 걸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읽은 책입니다. 심리학 관련 책이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북튜버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읽은 심리학 책 중에서 저는 제일 좋았어요. 제가 지금 책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그 표지 커버라고 하죠. 이게 있는 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항상 띄고 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에 이 커버에 써 있어요. 지은이에 대해서. 현재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이자 임상심리 전문가예요. 그리고 뇌과학에 관련된 서울대학교 대학원 뇌인지과학과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책의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 저는 굉장히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가, 책의 구성이 이게 내담자의 이야기를 챕터별로 뭐 예를 들어서 노력하되 애쓰지 말 것이라는 챕터라면 처음에 내담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뇌과학자의 그 자기 입장에서 본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임상심리학자의 그 관점에서 본 이야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그 경험, 그 사람의 내담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풀어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쉽고, 사실 뇌과학 부분은 조금 어려운 외계어처럼 들리는 그런 말들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울증과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우울증과 자살 생각에 관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고 지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내담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 삶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제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자다가 스르륵 잠들어서 그 다음날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길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사고가 나든지, 뉴스에서 누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 이상한 희망 같은 것도 느끼고 죄책감 그런 것도 느껴지고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 저는 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저 또한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우연한 죽음을 원하는 수동적인 자살 사고는 자살 사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내담자들에게서 흔히 보이는데 이 T 역시 능동적인 자살 계획이나 시도를 하기엔 겁이 너무 많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신앙인으로서 죄책감도 크다는 말을 덧붙이며 자신의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었다. 자기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왜 자꾸 자살을 생각하고 있지? 라고 문득문득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우울했던 시기가 30대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뭐 복합적이겠죠. 우울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게 이제 삶 속에 약간 스며들듯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육아와 아이가 어렸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일을 해나가야겠기에 몸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걸 너무 이제 노력을 애를 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해내고 싶어서 막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회사에서의 나의 역할, 그리고 집에서의 뭐 엄마나 아내나, 그리고 딸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역할, 뭐 거의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역할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해 나갈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역할을 다 해내야 되다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또 다 너무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데 몸은 힘들고 그리고 영혼은 점점 갉아먹고 있고 그러면서 이 우울의 늪속으로 점점점 빠져들어서 내일 정말 눈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는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아들도 있고 다 뭐 남부러울 거 없는데 직업도 있고 하는데 왜 우울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우울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너 왜 그래? 라든지 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우울의 깊이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상대방,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함부로 그 사람의 우울의 깊이를 가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때는 다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힘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어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우울은 어떤 종류인가요? 이제 임상심리학자의 이야기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의미 있는 삶이나 행복한 인생이라는 프레임은 우리를 정서적으로 피로하게 만듭니다. 네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 라든지 너 행복해? 와 같은 질문들은 멀쩡하게 잘 지내던 우리를 갑자기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불행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왜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초조해지고 심지어는 우리 가족은 아직 불행한데 나는 왜 행복하지? 하는 생각들로 죄책감마저 듭니다. 연구로도 밝혀졌지만 우울한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며 심지어 멈춘 것처럼 느껴져서 이렇듯이 더디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공포스러워집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최근의 치료 트렌드로는 우울에 맞서 당당히 싸우겠다는 아니며 왔어? 갈까? 이게 꽤 괜찮은 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 이거를 싸워야 되나? 뭐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우울감이 찾아왔구나 라고 느끼고 한번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는 연습. 왔어? 라고 담담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에 집중할 때 삶은 조금 재미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다시 꽂히는 순간 우리는 뭔가 삶의 의미가 꼭 있어야만 할 것 같고 그럭저럭 살고 있는 자신이 가증스럽고 가식적으로 느껴집니다. 행복하지 않고 가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 정말이지 하찮고 비참하고 최악이다. 극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걸 조금 내려놓고 나서 든 생각,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 책들을 막 읽으면서 든 생각인데,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그냥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몸이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법륜 스님 말씀도 중에도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길가에 핀 들불처럼. 다람쥐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 이런 생각들에 익숙한 분들이 가장 흔하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왜 꼭 살아야 돼요? 선생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의 의미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저도 매일 수습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신대요. 저도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매일 그냥 수습하면서 하고 싶으면 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매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뭔가 매일 영상을, 일일 1 영상을 한번 올려보고 싶은데 도대체 뭘 하면 좋을까? 라고 막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되고 사실 이 영상을 주말에 한 편 찍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매일 영상을 올리지? 사람들은? 막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는 절대 떠오르지 않던 그 생각이 뭔가 번쩍 영감이 떠오르면서 이게 그 영감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그냥 힘을 빼세요. 내려놓으시고, 내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들풀처럼 사세요. 아,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저는 이제 이 우울증과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사실 굉장히 우울한 감정이 막 생겼었어요. 이 부분, 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뇌과학자의 이야기, 임상심리학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다시 그 막 10몇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면서 그때 막 기분들이 막 이렇게 되살아나면서 굉장히 우울한 감정 속으로 살짝 이제 빠졌었는데 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아이고 네 이래요. 이게 일상이에요. 영상을 찍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때 나는 그랬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표지에도 써 있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지 말아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오늘도 1분 책 읽기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